자, 선거 연령 지금 19살 네네. 아닙니까? 근데 이걸 18살로 낮추자라는 네. 그런 주장, 캠페인이 야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의 이런 야만적인 정치를 네. 청산하겠다면서 나온 바른정당조차도 네. 18살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반대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주실 모양이죠? 조선일보가 오늘 기사를 냈었군요. 근데 이게 뭐 찬반 논리에 이미 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 거고요. 예. 길게 부연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선일보 정리를 한 걸 보니까 반대 논리를 한국교총의 주장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총의 논리는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다.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학교와 교사들이 막막하다. 법적인 성년 연령과 학제가 다르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야 한다.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게 이제 대충 교총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요. 다만 이 경제 계급적 관점으로 보면 투표권 확대를 막는 거는요. 지배계급이 늘 역사적으로 해왔던 시도였습니다.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여성들의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대략 언제쯤 도입이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00년도 안 됐죠?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자유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고 이러니까 한 18세기쯤에 뭐 이렇게 도입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걸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나라가 영국인데 1928년입니다.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48년, 7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를 대충 한 7000년이라고 보면 예. 여성이 남성과 최소한 외형적인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게 100년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도 진짜 처참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 투쟁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1913년에 벌어졌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이분이 런던에서 그 유명한 경마 대회가 열렸는데 왕 소유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죠. 그 말이 달리고 있는데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그 말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시죠. 나흘 있다가. 그리고 이분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뭐 자살을 하신 거예요. 왕의 말에 부딪혀서요. 직전에는 영국에서 유명한 유리창 깨기 투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여성분들이 런던의 모든 상점의 유리창을 딱 박살을 내고 건물에 방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한 투쟁이었는지 상상이 가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많은 여성들이 투쟁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남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단식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요. 여성 투쟁가들 단식을 중단시킨다고 이 호수를 코하고 입에 강제로 끼워서 음식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요? 네. 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감옥에 수감되면 무조건 단식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의식을 하니까요. 수많은 여성 투쟁가들이 단식 투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쩌다가 죽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기득권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단식을 하면 일단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여성 투쟁가들이 나가서 투쟁을 하면서 다시 밥을 먹고 좀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단식을 하면 또 풀어줘요. 그래서 또 밥을 먹으면 또 잡아들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듭니다. 이 법이 유명한 고양이와 쥐 법이라는 겁니다. 굶어서 건강이 나쁘면 일단 풀어주고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은요. 이런 일까지 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확립되고서요.
근본적으로 지배계급들은 정말로 뒷골이 당겼던 겁니다. 참정권이 확대되는 게 자기 턱 밑까지 목숨의 위협처럼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어떻게 이재용하고 개돼지하고 같이 한 표를 줘? 뭐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는 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닌 겁니다. 민권, 민주 이런 상징의 한 표가 되는 거죠. 이걸 지배계급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여성 참정권만 해도 저걸 저렇게 목숨 걸고 그 당시엔 남성 지배계급 기득권이 막으려 했던 건 여성들이 투표소에 가면 한 표가 더 생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여성들이 결국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투표를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를 고민을 한다는 건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순종적이지 않거든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지배계급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민중들을 차별하면서도 투표권을 절대로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개돼지로 살아. 이 이야기를 계속 강요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18세 참정권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배계급에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된다면 투표 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당이나 보수 쪽에 조금 불리하게 나와서 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정치공학적인 셈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근본적인 건 학생들에게 참정권이 돌아가는 순간, 학생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스템을 두려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살인적이죠. 그리고 진짜 착취적인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양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육은요. 아주 순종적인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확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사상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딱 하나씩을 꼽으라고 하면 석학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조리한 자본주의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민중들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디 민중들이 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숨죽이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지 말고 딱 그 자리에 멈춰서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발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들이나 사상가들, 지성들은 세계가 변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워낙 세고요. 하지만 이걸 극복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생각하는 민중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지그문트 바우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초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쉽게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 우리가 평생 개돼지로 사는지 제발 생각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악의 평범성 말씀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나 아렌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일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들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저명한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참으로 불행히도 생각하는 힘은 인간의 다른 능력에 비해서 제일 약하다. 복종 아래에서 생각하는 일보다 행동하는 일이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이 시스템이 고착화된다고 보는 거죠. 사상가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8세 투표권은 저는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지금까지 박탈을 해왔던 거죠. 우리가 그 박탈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입시지옥을 겪어야 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고의 기회를 박탈하고 아둔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지를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박탈할 권리가 없어요. 청소년들한테요. 당연히 그건 그들의 권리니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들불처럼 저는 투표권 확대를 몰아붙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정권을 민중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중들에게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감히 나이가 19살 이상 먹은 게 뭔데 18살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시험 공부나 잘 준비해라고 말할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든 개혁은 들불처럼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탄핵 정국이 이뤄지면 동시에 꼭 18세 투표권 하향이 반드시 빠른 속도 내에 이뤄지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는 이제 모레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서울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